자, 이번 시간에는요, 테마 16번째, 개공의 업무 범위입니다. 개공의 본업은 아무래도 중개업이겠죠. 근데 중개업하면서 그 외에 다른 업종도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중개업, 그 다음에 부업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테마 16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세 종류의 개공이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는 본업이 있고 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바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 되겠죠. 즉 중개 대상물 하면 부동산이고 부동산 중개업이 바로 개공의 본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개업 외에 그 외에 별도로 부업을 할 수 있는데 부업을 겸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겸업을 할 수 있는지를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본업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입니다. 이때 개공이 중개업을 할 때 이 중개대상물은 어떤 물건이 중개대상물이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바로 토지, 이게 잘 써지질 않네요. 그러면 한글로 써야 되겠네. 그래서 5가지인데 토지, 토건, 입공광, 토건, 입공광, 요 5가지가 바로 중개대상물이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5가지 물건이 중개대상물이고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 중개대상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냐? 이게 바로 업무지역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역의 범위라는 것은 개공이 이와 같은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는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개공과 그 다음에 공개공은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즉 부개공은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인 전국의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부개공은 자기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적 관할구역으로 하고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토건 입공강에 대해서만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개공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건 입공강만, 만일 부산광시 해운대구 장산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개공이라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토건 입공강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개공이라면 경기도 내에 있는 토건 입공강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부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관할구역 외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말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컴퓨터망에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 공개되어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물건까지도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에 공개되어 있는 매물이라면 공개된 물건이라면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까지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물 정보를 공개한 다른 개공과 매물 정보를 본 부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줄여서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농협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농협 보이죠? 바로 농협은 본래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농협을 설립한 게 아니라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설립했는데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이 금융여신업을 하면서 농지에 대한 중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렇다면 농협은 전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토건 이권강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건 이권강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 자체는 전국으로 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지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좀 알아두세요. 자, 이와 같이 업무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법계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계공이건 토건 이권강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계공, 공개공, 부계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똑같은데 다만 이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중개할 수 있냐. 법계공과 공개공은 전국에 있는 토건 이권강, 부계공은 원칙은 자기 사무소 내에 있는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시도 내에 있는 토건 이권강만. 다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강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까지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자료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 교재봅니다. 개공의 종별로서 법개공은 분사무소를 포함해서 분사무소 지점이에요. 법개공과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정재단, 광업재단에서 중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구정부시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건 이권강 똑같다, 동일하다 이거죠.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고 특수법인은 해당 법률에서 중개할 수 있도록 규정된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업무적 범위는 법계공과 공개공은 전국의 토건 이권강 중개할 수 있다. 법계공의 분사무소도 전국에 있는 토건 이권강을 중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계공은 원칙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강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내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추가로 중개할 수 있다. 기억번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의 물건은 중개할 수 없다 해놨어요. 그 말은 정보망에 광고가 안 된 다른 특광도 지역에 있는 물건은 부계공은 중개하지 못한다 그 말이고 2번 부계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 해서 업무적이 당연히 전국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관할구역 외의 물건은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디귿번 부계공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부계공이 공개공, 법계공과 사무소를 같이 공동 사용하더라도 법계공, 공개공처럼 업무적이 전국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시, 도, 즉 시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 또한 1번 부계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토건 이권강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사무소가 소재는 특강도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전국의 물건을 중개할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겸업범위를 봅니다. 겸업범위인데요. 개공이 중개업 외에 별도로 부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차이가 있고 여기가 매년 시험 나오고 특히 법계공의 겸업범위는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겸업범위 중에서도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외에 추가로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6가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외워두시고 무조건 시험 나와요 여기서. 예. 두 문제를 따면 관, 상, 기, 분, 소, 경 요 6가지만 할 수 있고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관리대행입니다. 이 관리대행이라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거래 등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대행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대신해.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 대행한다는 건 대리예요. 자, 그렇지만 상가 주택이 아닌 예를 들면은 토지라든가 또는 창고라든가 뭐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할 수 없습니다. 상은 부동산의 이용이나 또는 개발이나 또는 거래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컨설팅이죠. 상담.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직접 개발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컨설팅 상담.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의 기법, 중개업의 경영 기법 또는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의 기법, 경영 정보 제공하는 것이지 개공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는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업의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는 분양대행이죠. 분양대행인데 이 분양대행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대리. 오로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상가 주택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은 분양대행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분양대행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이나 전부 다가 대행은 전부 상가주택, 상주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행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대행, 분양대행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는 이사업체를 소개해주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준다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도배업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권리를 분석해 주거나 또는 취득을 알선하거나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해 줄 수도 있는데 권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조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추가로 줘야 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는데 취득의 알선이라는 것은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입찰 참가하는 절차를 알려주는 것을 취득의 알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이런 것을 대리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신 입찰 참가를 대신한다 이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요거 하려면 먼저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법원이란 이 법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을 말하고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지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을만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필요가 없고 공매 대상 부동산은 법원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건 취득의 알선이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건 별도로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로지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그것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만 미리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된다는 거. 그 외에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계공은 이 본업인 중개업의 겸업은 관상, 기본, 소경 요거 외에는 더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개공.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말은 하고 싶은 업무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특별히 겸업을 못하게 막지 않는 한 중개업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개공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 식당업, 슈퍼, 편의점, 이발소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으로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업무는 한 가지만 겸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못하는 겸업이 바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해 주는 일도 할 수 없고 취득을 알선할 수도 없으며 매수 신청이나 입자 신청에 대리를 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만 못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관상 기본 소경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근데 부개공은 법개공이 허용된 업무 중에서 관상 기본 소까지는 할 수 있어도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시청, 입자 시청 대리 못하고 나머지만 다 할 수 있다. 그 외에 관상 기본 소경 여기 외에 그 외에도 식당, 뭐 편의점, 뭐 이런 것 나머지는 할 수 있어도 하나 못하는 것은 경공매 관련 업무 요것만 못한다. 부개공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어떨까요? 농협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서 금융여시업을 할 수 있어도 법개공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할 수는 없고 농협은 본업이 금융업, 그 다음에 부업으로서 농지에 대한 중개업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